드라이버 비거리도 많이 나가는 게 참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긴 하지만은 그린 적중을 시킬 때 무슨 아이언을 잡냐에 따라서 사실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능력이 되게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주위에 보게 되면은 이 파3에서 특히 그런 유형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똑같은 거리에서 파3를 치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는 8번 아이언을 잡는데 저는 조용히 6번 아이언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아이언 비거리도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그린 적중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할 레슨은 아이언 비거리를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평소에 비거리가 조금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팩트라는 자세를 만들어 보았을 때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왼쪽에 있었을 때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가겠죠? 네. 왜 그러죠? 로프트 각도가 그렇죠. 떨어졌으니까요. 로프트 때문에 그렇죠.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사실 체중이 왼쪽이 실리게 되면은 처음에 어드레스 때 로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이 실리는 것만으로도 손의 위치도 바뀌게 되면서 로프트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스윙을 했었을 때 여기서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왼쪽으로 조금 기대면서 스윙을 했더니 지금 보시기에 탄도가 우선 조금 낮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는데 만약에 제가 어드레스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체중이 오른쪽에 있게끔 스윙을 해주면은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되죠? 볼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부드럽게 그냥 한번 쳐보면은 아무래도 탄도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레슨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손쉽게 임팩트 순간에 체중을 왼쪽에 넣으면서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체중을 왼쪽으로 잘 실어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는 먼저 접근 방법을 백스윙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전이라는 걸 해서 백스윙을 만들고요 다운스윙을 다시 또 회전을 하고 클럽이 내려오면서 임팩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체중이 너무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 딱 봐도 제가 좀 과장하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 스웨이가 이렇게 되네요. 되면 뭔가 축도 너무 오른쪽에 있고 체중은 물론 오른쪽에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갈 때 임팩트 순간에 체중을 왼쪽에 다 실어주기는 상대적으로 타이밍상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거지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체중 왼쪽에 실었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회전력이 없게 되면서 스피드가 나지 못해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먼저 그냥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백스윙 탑에서 제가 멈췄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게 체중이 오른발에 실렸어.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체중이 바깥쪽에 실렸는지 안쪽에 실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깥에 실린 백스윙 탑 안쪽에 실린 백스윙 탑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요 몸이 돌아가는 게 더 느껴져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몸을 돌리면 안쪽에 있죠. 네. 근데 제가 밀리면 바깥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게 팩트다.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내가 만들어야만 다운스윙 들어갔었을 때 확실히 체중이 왼쪽에 실리게 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피니시 자세에서 I자 피니시까지 확실히 나오면서 보다 쉽게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김영주 프로가 아이언 비거리를 더 보내기 위해서 체중을 왼쪽에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나의 체중을 확인했었을 때 인사이드에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조금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어드레스 이렇게 또 섰어요. 어드레스 섰는데 지금 벨트 버클이라고 쳐요. 자, 벨트 버클을 볼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스윙을 하는데 이 벨트 버클의 방향이 계속 앞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스웨이 스웨이. 동작이 일어나요. 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회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백을 이렇게 하죠. 그럼 벨트 버클이 어디를 보죠? 바로 우측이요. 오른쪽을 보게 돼요. 네. 맞죠? 자, 근데 저는 벨트 버클을 먼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더 둘 때 꼬리뼈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꼬리뼈. 꼬리뼈를 생각을 하셨는데 왜 꼬리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가요. 그럼 클럽이 어디로 가죠? 우측.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백스윙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꼬리뼈는 지금 어디로 가죠? 왼쪽을 오픈 보고 쪽이요? 있어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다시 시작하자마자 클럽 헤드는 어쨌든 백스윙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 저의 기준, 플레이어 기준이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몸은 당연히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꼬리뼈가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스윙해줬을 때 벨트 버클을 생각하셨을 때 오른쪽 보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백스윙이 들어갔었을 때 꼬리뼈의 방향이 그렇네,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턴을 시작했었을 때 나의 꼬리뼈는 왼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인사이드, 그러니까 안쪽이죠. 안쪽에 힘이 실리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럼 다시 이렇게 보시면 자, 천천히 하는데 꼬리뼈가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꼬리뼈는 분명히 왼쪽으로 갔는데 클럽 헤드는 지금 오른쪽에 있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클럽 헤드가 오른쪽으로 갈 때 꼬리뼈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스웨이. 그리고 바깥쪽에 실리게 되죠. 그러면 힘을 왼쪽에 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백스윙을 했는데 꼬리뼈는 왼쪽. 그럼 인사이드에 실려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스윙을 해보면 들어왔었을 때 왼쪽에 체중을 실어주는 동작이 훨씬 더 편해지게 되죠. 아. 자, 여러 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제가 백스윙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른쪽에 실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정타 확률도 매우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회전력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꼬리뼈가 왼쪽으로 가면서 백스윙 탑에서는 이 체중이 느껴지는 게 안쪽에, 허벅지 안쪽에 느껴지게끔 백스윙을 해주시게 되면 체중을 확실히 왼쪽으로 실어주는 동작이 쉬워지게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샷. 들어섰을 때 아. 체중이 왼쪽에 실리는 게 보이시죠? 네. 확실히 회전이 되니까 훨씬 힘이 실리면서 공도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내 꼬리뼈만 왼쪽으로 보게 해야겠다 하시면 회전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만약에 서서 거울 옆에서 한번 연습했을 때도요. 만약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립을 나의 몸 뒤에다가 놓고요. 나는 회전을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백스윙을 할 거잖아요. 클럽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몸의 축의 중간인 꼬리뼈는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 나는 제대로 된 백스윙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봤을 때 오른발 안쪽에 체중에 실리게 되면서 나는 왼쪽으로 가기가 더 쉬운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오른쪽 바깥에 있게 되면은 이동하기가 쉽지 회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비거리의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몸의 움직임, 꼬리뼈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비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임성재 선수가 표현을 한번 해줄 거예요. 네. 임성재 선수의 이 스윙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후면에서의 스윙인데요. 자, 벨트 뒷부분 중앙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백스윙 탑에서 이 꼬리뼈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벨트 뒷부분 지금 보면은요. 확실히 왼쪽으로 가죠. 네. 그러네요. 자, 한 번 더 보시면은 왼쪽을 보고 백스윙 탑에서는 확실히 왼쪽으로 가죠.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확실히 보이시죠? 근데 정말로 이게 지금 임성재 선수가 좋은 모델로서 저희한테 이렇게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우리가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모습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꼬리뼈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왼쪽이구나. 그리고 내가 힘을 전달해 줄 때 아무래도 오른발 안쪽에 체중이 실리는 게 훨씬 더 내가 힘을 왼쪽에다가 실어주기가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윙을 몇 번 더 해보면은요,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바깥 부분에 실리게 되면은 이동하기 바쁘고요, 회전력을 잃게 돼서 비거리가 나지 못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인사이드에 여기 안쪽에 있게끔 해서 임팩트가 들어가면 체중이 훨씬 더 왼쪽에 실리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백 가서 임팩트가 되면 페이스가 확실히 로프트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비거리가 더 날 것 같아요. 네. 굿샷. 확실히 회전이 잘 되고 왼쪽에 체중이 실리니까 거리가 확실히 늘어나네요. 네. 오, 평소 제 거리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백스윙 올라갈 때 우리 골반 그리고 꼬리뼈의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조건이죠.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되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거리가 더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첫 번째 제가 이 체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왼쪽에 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손이 클럽 헤드보다 더 빨리 와서 왼쪽에 위치하면서 임팩트를 할 수 있을까라고 라는 거를 이제 방법을 좀 더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스윙을 했었을 때 이렇게 맞으면 로프트가 또 줄어들게 되면서 비거리가 더 쉽게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볼은 똑바로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볼은 높게만 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팩트 순간 손의 위치에 따라서 로프트가 달라지게 되면서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가냐, 두 번째는 더 높게만 뜨냐, 이런 게 매우 달라질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백스윙 탑, 다운스윙 시작했을 때 뭐 먼저 시작하죠? 어느 부위 먼저 시작하죠? 하체, 하체, 그 다음 상체. 상체, 팔, 손, 클럽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거 거의 골프를 조금은 즐기셨다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저는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보세요. 손의 그립의 악력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예 힘을 다 뺐냐, 아니면 되게 강하게 졌냐, 아니면 적당하게 부드럽게 잡았냐에 따라서 이 스피드가 달라지게 되고 임팩트 순간에 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되게 부드럽게 약하게 이렇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로 표현했었을 때, 숫자로 표현했었을 때 0부터 1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만약에 0, 1, 2 이렇게 해서 되게 가볍게 져요. 그러면요, 느낌적으로 봤었을 때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보통 그냥- 힘을 빼라고 하면 아예 지금 정도의 느낌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클럽 헤드가 볼을 치면서 만들어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손이 클럽 헤드를, 이 클럽을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해야 되는데 힘을 다 빼고 있으면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0, 1, 2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되게 강하게 잡아요. 예를 들어 뭐 90 되게 강하게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되게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여요. 만약에 스윙을 이렇게 했었을 때 보면은요, 느낌상 이렇게 돼요. 맞아요. 볼은 똑바로 가죠. 볼은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페이스만 알면. 근데 비거리가 나질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손과 클럽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우선 적당히 잡았어요. 클럽을 놓치지도 않아요. 클립을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예요. 그냥 중간? 자, 중간 악력으로 잡은 상태에서 제가 골프 클럽을 흔들어요. 제가 손을 왼쪽으로 해볼게요. 왼쪽으로 하면 클럽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제가 손을 오른쪽으로 하면요, 클럽 왼쪽으로 가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손이 왼쪽으로 가면은요,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 왼쪽으로 가면은요, 클럽 헤드는 누워요. 손이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클럽은 다시 앞쪽으로 들어와요. 사실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강하게 잡으면
반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움직이죠. 네. 이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했듯이 힘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음. 진짜 강목 같아 보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립의 악력만 내가 조금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동작이 나와요. 지금 이런 동작이라는 게 보시면 되게 손이 먼저 부드럽게 와요. 보여요. 손이 먼저 와요. 클럽이 가장 늦게 도착해요. 그럼 임팩트가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좀 나오겠죠. 아. 네. 근데 너무 약하게 잡아도 이거 뭐 조절이 뭐 안 될 거고요, 사실. 약간 헐렁헐렁한 느낌이 좀 들 거고 너무 강해져도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손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에서 임팩트 때 멈추면 다이나믹 러프트죠. 임팩트 순간에 이 러프트가 느낌적으로 지금 제 눈에 봤었을 때는 진짜 한 4번 아이언처럼 보여요. 아. 물론 저도 이렇게 치지는 않지만은 손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내가 클럽을 조절한다 라고 했었을 때 확실히 손이 먼저 오게 되고 클럽이 뒤에 오게 되면서 이 러프트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을 때 와, 그럼 내가 우선 이렇게 흔들흔들 한번 거려볼까? 자, 부드럽게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한번 쳐보면은요 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한 5 정도 잡으시고요. 지금 제가 클럽을 조절할 수 있죠. 힘 다 빼면 이렇게 되는데 조절한 상태에서 처음에 좀 부드럽게 쳐요. 탄도가 우선 좀 낮게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계속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다시 어디서 잡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잡고 들어와요. 손 부드러워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할 거예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연습 스윙 이렇게 봤었을 때 보면은 손이 먼저 오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런 다음에 다이나믹 러프트가 달라지면서 보다 멀리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아이언샷에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프트 각도를 세워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드라이버샷 할 때도 이렇게 누워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언도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그 손의 악력을 말씀 주셨는데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했더니 너무 힘을 빼서 피니시 때 헤드가 돌아간다는 분 굉장히 아,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피니시 때 헤드가 자꾸 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약하게 잡으신 분들이 이게 오가 피니시 적당합니다. 때뿐만이 아니라 임팩트 때도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럼 너무 약하게 잡으신 거기 때문에 방금 김영주 프로가 얘기한 5 정도 의 악력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립의 악력을 내가 생각했을 때 약 한 5 정도 잡은 상태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 보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잡고 정말 어프로치 하듯이 쳐보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 부드러운데요. 생각보다 우와, 맞는 느낌이 되게 찰지다. 네. 느낌이 되게 좋다. 그리고 또 볼이 날아가는 게 좀 낮게 날아간다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몸과 그립의 악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연습 방법이 있어요. 연습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나의 볼 포지션에서 좀 여유로운 클럽 헤드 하나 정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요. 연습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틱이 당연히 나의 기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백스윙을 올라갔는데 체중이 오른발 바깥에 실리게 되고 다운스윙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스틱을 좀 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립의 악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손이 풀려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스틱을 칠 것 같아요. 네. 근데 백스윙 탑에서 꼬리뼈의 방향도 생각하고 임팩트 직전이죠.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오른발 허벅지 인사이드에 실리는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임팩트 때 최저점이 스틱보다 확실히 왼쪽에 맞게 되면서 로프트를 줄일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연습 스윙 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럽 헤드 하나 약간 좀 여유로운 느낌으로 앞에 놓으시고 연습 스윙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백스윙 탑 안쪽에 있네. 그리고 손이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돌려. 다시 백스윙 탑 돌려. 안쪽에 맞네.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쳐봤을 때 자, 가볍게 쳐도요. 백스윙 탑에서
와. 들어오게 되면은요. 진짜. 사실 가볍게 쳤지만은 지금 로프트가 워낙 누워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거의 160이 와. 가까이 나가는 비거리가 나오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임팩트 때 체중이 왼쪽에 실리게 되고 그리고 손의 위치가 헤드보다 왼쪽에 있었을 때 아이언 비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백스윙 때 꼬리뼈의 방향 그리고 손의 악력에 대해서만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비거리 아이언 충분히 보다 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영주 프로가 꼬리뼈는 왼쪽을 보게 그리고 그립의 세기 그리고 로프트가 줄어드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요. 꼭 연습하셔서 아이언샷 비거리 늘려보시기 바랍니다.